시사 포커스 박윤경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5일 화요일 시사 포커스 박윤경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중심지였던 강원도 평창에 정작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여건은 열악한 상태로 방치돼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윤석훈 강원도의원과 이 문제 짚어보죠. 그리고 어르신들 중심의 미디어 제작단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뮤직비디오까지 제작했다고 하는데요. 강원 미디어센터에서 운영하는 늘품 미디어 제작단 박상근 단장을 만나보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화요일엔 각종 소비자 정보와 분쟁 사례를 알아보고 있죠. 강원 소비생활센터 최미숙 주무관도 잠시 후 만나보겠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네, 동계올림픽 개최 중심지였던 평창이 교육도서관과 학교시설 등 교육시설과 여건에 있어서 도내 다른 지역보다 열악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난 20일 민선 7기 1주년을 맞아 강원도의회 도정질문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윤석훈 강원도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윤석훈입니다. 의원님께서 지난주 도정질문에서 도내 교육 실태를 지적을 하셨는데요. 특히 평창 지역이 교육시설과 여건이 더욱 열악하다고요? 예, 이제 평창 지역은 동계올림픽 성공적 개최 후에 각종 사회 기반 시설은 획기적으로 구축됐습니다. 네. 하지만 교육시설은 노후되고 열악해서 우리 아이들이 공평한 학습권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평창은 더군다나 군청 소재지로 행정과 교육의 중심인데요. 네. 모든 부분이 고르게 발전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특히 도서관 부분도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예, 이제 도교육청에서는 5개 교육문화관과 분관으로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요. 예. 평창을 비롯한 이제 지역의 도서관은 아주 노후되고 열악한 시설로 학생과 지역 주민의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평창군 5개면에 있는 군립도서관은 최근에 개관했기에 최적의 공간 구성으로 쾌적하고 편안하게 열람 대출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민의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예. 또한 학생들이 이제 진학 3당 등 교육문화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원주나 강릉까지 이동을 해야 됩니다. 네. 평창읍에 있는 지역 교육도서관이 좀 시설과 프로그램 면에서 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으로 좀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 자, 이번에는 학교 시설의 안정성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 나눠볼게요. 도전 질문에서 도내 학교 시설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좀 짚으셨는데요. 어떤 상태인가요? 예, 또 교육청의 학교 시설물 안전 등급 현황을 보면요. 도내 17개 교회 시설이 조속한 보수와 보강이 필요한 C등급입니다. 예. 예, 특히나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공부하는 교실입니다. 네네. 원주와 평창이 4곳으로 가장 많습니다. 예. 아니, 왜 이렇게 원주와 평창 지역에 좀 시설의 안전성에 좀 문제가 있는 교실들이 많은 건가요? 대부분 면 단위 지역으로 이제 70년대 초에 지어진 건물인데요. 예. 전교생 60명 이하의 이제 작은 학교들입니다. 네. 학생 수 감소의 이유로 시설 투자를 적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 무엇보다 안전 문제는 좀 시급히 개선돼야 할 부분인데, 자, 그렇다면 앞으로의 계획 어떻게 되세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들은 긴 안목으로 이제 신중하고 꾸준하게 실행해야 되는데요. 예. 도와 도교육청과 꾸준히 준비하고 협의해서 도민이 행복한 강원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힘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윤석훈 강원도의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네, 누구나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찍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영상 제작과 편집까지 하는 어르신들 이야기는 생소하시죠? 그런데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이 모여서 영상을 기획하고 또 제작과 편집까지 하는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강원 미디어센터에서 운영하는 늘품 미디어 제작단인데요. 어르신들의 창작 열정이 대단하시다고 해서 오늘 시사포커스에서 만나보려고 합니다. 제1기 늘품 미디어 제작단의 박상근 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단장님. 예, 안녕하세요. 저는 늘품 미디어 제작단 박상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앞서 제가 잠깐 소개를 하기는 했는데요. 이 늘품 미디어 제작단이 어떤 곳인지 단장님께서 좀 다시 한번 자세히 소개 좀 해주실까요? 예, 저희 미디어 제작단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늘품 미디어 제작단은 그 작년에 11월 28일에 창단한 그 시니어 영상 동아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우선 그 늘품이란 말이 이제 생소한데 그 늘품이란 말은 이제 순수한 우리말로 앞으로 좋게 발전한 품질이나 품성을 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늘품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네. 그 저희는 그 원래 그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강원지부의 그 상록봉사단 소속으로서 그 공무원 퇴직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공직생활을 퇴직한 후에 이제 사회공헌 활동에 이제 봉사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네. 봉사활동을 하면서 상록봉사단의 그 다양한 봉사활동을 그 영상으로 기록하고 싶어가지고 작년에 이제 저희가 강원 시청자 미디어 센터와 또 강원도 경로당 광역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미디어 교육을 수강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9명의 단원이 진짜 그 똘똘 뭉쳐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와, 대단하시네요. 그래서 올해는 예. 이제 특히 저희가 늘품 미디어 제작단에서 만든 작품을 우리 그 강원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 하반기에 이제 그 방송에 편성을 해주신다 해가지고 네. 이제 아주 무척 그 기대가 큽니다. 예, 예. 그러면은 제작단의 활동 내용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 나눠볼게요. 늘품 미디어 제작단은 어떤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나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작년에 그 한 1년가량 이제 미디어 교육을 이제 수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수강을 하면서 이제 뮤직비디오도 만들어보고 그러니까 예. 뮤직비디오도 이제 소양강 처녀의 노래도 노랫말을 집어넣어가지고 예. 춘천의 그 멋진 구봉산에서 내려보는 이제 우리 춘천의 전경 이런 것도 야경도 찍어서 같이 뮤직비디오에 넣어가지고 그런 뮤직비디오도 만들어보고 네. 그 다음에 또 방송 스튜디오 그 우리 시청자 미디어 센터 안에 있는 방송 스튜디오에서 실습을 실습도 했고 네. 그 다음에 또 현직 기자분들도 초청을 해가지고 특강도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네. 아무튼 저는 여러 가지 그 영상 제작의 기초부터 네. 하나하나 아주 다 잘 배워왔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배우고 나서 이제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이제 미디어 제작단을 창단하게 되었고 네. 올해는 이제 이야기가 있는 가게라는 주제로 그 강원 지역의 오래된 가게나 특색 있는 가게를 주제로 해가지고 20분짜리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와, 네. 이야기가 있는 가게요. 예, 이야기가 있는 가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하반기 아까도 이제 방송 편성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리고 또 가을부터는 저희 이제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의 이제 강원지부의 도움을 받아서 또 이제 다른 프로그램, 이제 나만의 영상 자서전이라는 것을 제작해가지고 네. 수업을 받으면서 제작을 해볼 예정입니다. 와, 이런 주제들은 뭐 선생님들이 다 이렇게 고민을 하셔서 짜시는 거예요? 아니면 수업이 있는 거예요? 수업이 이제 이러한 주제로 해서 수업을 이제 해서 수업을 받아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 촬영 기법이라든지 뭐 이런 그 촬영 주제를 좀 잘 선택을 해가지고 제가 촬영해서 편집하려고. 아니 그런데 영상을 만들거나 편집할 때 뭐 카메라나 편집 기기들도 좀 많이 쓰여지고 이게 저는 해보려고 했는데 어렵더라고요. 아니 어르신들이 어려워하지는 않으셨어요? 저희도 처음에는 그 카메라나 이제 편집 프로그램이 아주 굉장히 생소하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예. 이걸 참 배우는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제는 이제 그 교육을 여러 번 받으니까 네. 편안하게 장비도 그렇고 이제 편집도 이제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이제 우리가 또 영상 교육을 아까도 말씀드렸던 교육도 또 추가로 받으면서 진짜 그 카메라 촬영서부터 편집까지 늘 반복 연습을 해야지만은 좋은 작품이 나옵니다. 그래서 늘 반복 연습을 할 예정입니다. 그냥 생각을 해봐도 카메라로 촬영하고 편집하고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그 자체가 굉장히 즐거우실 것 같은데 예. 이 늘품 미디어 제작단에서 활동하시면서 단원들 모두 좀 많은 변화를 좀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도 그 늘품 미디어 제작단이 활동을 하면서 그 교육에 필요한 장비는 이제 무료로 우리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 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장비를 빌려가지고 저희가 이제 봉사활동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풍선아트 봉사활동이나 저희가 또 우쿨렐레 연주도 봉사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마술 공연도 좀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그런 이제 봉사활동을 하는 거를 계속 촬영을 해가지고 네. 그래서 그 영상을 편집을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뭐 유튜브나 이런 데는 안 올렸지만 이제 저희 자체 밴드를 만들어서 거기에다 올려서 지인들하고 아주 같이 그 즐거움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단장님은 뭐 여러 역할 중에서 좀 어느 역할이 좀 본인에게 가장 맞는 것 같으세요? 뭐 촬영이나 편집이나 뭐 아이디어 내는 거나 좀 본인에게 맞는 역할들이 있잖아요. 저는 촬영하는 게 참 즐겁습니다. 촬영. 아. 예. 그래서 무슨 공연하는 모습을 가서 직접 촬영을 해보면 예. 촬영해가지고 나중에 편집할 때 보면 예. 그 영상에 그 담긴 이제 소리, 예. 그 음악 이런 게 참 좋아가지고 네. 그래서 공연 같은 데 가서 촬영한 게 저는 아주 즐겁습니다. 그게. 예. 아니 그러면 뮤직비디오 제작하셨을 때 정말 색다른 경험이셨겠네요. 그렇죠. 뮤직비디오도 저희는 그 노래방 같은 데 가면은 이제 자막에 이렇게 막 뮤직비디오 나온 거 그런 거는 봤지만은 예. 실제로 저희가 그 뮤직비디오를 만들이라고 이제 생각도 못했어요. 그래서 지난해 예. 그것도 만들어서 한번 또 올려보니까 아주 또 아, 멋지고 예. 또 수양강 처녀가 또 저희 또 친천에 또 저거니까 그래서 예. 그 수양강 처녀상 옆에도 촬영해서 올려놓으니까 참 좋더라고요. 예. 아니 저는 지금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막 부럽고 작품하셨던 것도 보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드는데 예. 선생님들을 지켜보는 주변의 분들의 반응은 좀 어때요? 많이 부러워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같은 이제 공연 장면을 이제 찍는다 해도 네. 스마트폰으로 이제 동영상 촬영하는 장면도 있죠. 그리고 네. 저희가 카메라를 촬영한 장면을 보면은 화질에서 엄청난 차이가 그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네. 화질이 참 좋아가지고 예. 그래서 그걸 밴드에다 올려놓으면 아주 많은 분들이 아주 좋아요 하는 그 댓글을 많이 달아주셔가지고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이제 좀 작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아까 이야기가 있는 가게 또 나만의 영상 자서전 좀 말씀을 하셨어요. 네. 지금 마지막 작품을 한창 제작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조금 더 자랑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 이제 제작단이 이제 두 팀으로 A조 비디오를 해가지고 두 팀으로 나눠가지고 네. 그 이발소하고 오래된 이발소하고 오래된 양조장을 이제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지금 이제 마무리 편집을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요즘에 특히 이제 경기가 좋지 않으니까 네. 그 자영업자분들도 이제 사업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만든 작품이 이제 방송이 되면은 조금이나마 우리 강원대 오래된 가게가 또 네. 자영업자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그런 바람입니다. 예. 다니시면 옛날 생각 많이 나시겠네요. 그렇죠. 옛날에는 예. 많이 들었죠. 오래된 이발소와 또 양조장, 이야기가 있는 가게도 이렇게 만들어내고 계신데요. 늘분 미디어 제작단의 작품을 일반인들이 보려면 뭐 방법이 있나요? 그 저희가 이제 작품이 완성되면 이제 그 하반기에 요번 이제 하반기에 가을쯤 이제 방송사에다가 이제 해서 편성될 예정인데 네. 아직 그 구체적인 편성에는 나오진 않았습니다. 네. 예. 아유, 일반인들이 조금 더 많이 이렇게 접근하실 수 있다면 참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 방송도 내보내고 나중에 이제 유튜브도 한번 또 올려보고 그러면 네. 유튜브에 올려놓으면 이제 많이 보시죠. 앞으로 계속 좀 왕성하게 활동하실 것 같아요. 예. 단장님께서도 늘품 미디어 제작단 일기로서 마지막 작품을 하고 계시지만 이후에도 좀 구상하고 계신 작품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귀뜸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 이제 아까 말씀 늘품 미디어 제작단이 이제 구성되기 전에 저희는 이제 그 공무원연구관리공단의 봄내요수풍송 봉사단을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난 4년 동안 저희가 처음에는 저희 봉사단을 이제 알아주지도 않았지만은 이제는 이제 한번 갔다 온 데는 계속 그 행사 때 네. 그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재능 기부를 하고 오는데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보람을 느끼고 있는데 그러한 그 4년 전서부터 저희가 연구관리공단에서 풍선 아트 교육을 받은 후에 네. 저희 이제 봉사단이 구성이 돼서 지금까지 왔던 그 봉사했던 모습을 네. 저희 영상으로 한번 좀 만들어 보고 싶은 바람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계속 꾸준히 봉사 나가실 때마다 영상 촬영하고 계세요? 예, 지금은 이제 제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 사진서부터 4년 전서부터 그런 이제 계속 그 관리를 그 사진이라든지 동영상을 계속 그 PC에 저장을 해가지고 그렇게 예. 관리하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제 이 본격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 촬영 정말 영상으로 만든다면 그거를 이제 다시 찾아내서 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와, 나중에 되면은 그 봉사단의 정말 좋은 기록으로 남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하죠. 뭐 네. 저희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네. 그런 기록들을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또 봉사활동에 참여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이제 일기 늘품 미디어 제작단의 활동이 곧 끝나가는데요. 2기에 참여하려면 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 우선 그 하반기에는 앞서 말씀드린 이제 나만의 영상 자서전 교육
계획도 이제 현재 추진 중이고 그 상록봉사단의 이제 다양한 활동도 이제 기록하는 것도 함께 할 예정인데 네. 또한 저희가 그 강원도 경로당 광역지원센터하고 연계해서 강원도 내에 있는 경로당을 이제 선정을 해가지고 네. 경로당 활동에 대한 기록 봉사 활동도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 단원들이 정말 바쁩니다. 그래서 이제 단원들을 추가하는 부분도 고민하고 있는데요. 예. 어디까지나 1기나 2기는 그 형식적인 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2기라고 하면은 이제 그 추가 인원을 더 받아서 늘품 단원을 더 늘리는 건데 그거는 내년 정도에 아. 미디어 센터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예. 제작단은 이제 확대 운영할지는 이제 논의할 예정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좀 더 이 활동에 좀 참여하실 수 있게 됐으면 하고요. 예, 예.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예, 저희 진짜 늘품 미디어 제작단 활동을 늘 지원해 주시고 계시는 강원 시청자 미디어 센터 김동규 센터장님하고 그다음에 또 강원도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김성록 실장님 그리고 또 공무원연구원공단의 유신영 지부장님을 통해 이 방송을 통해서 진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늘품 미디어 제작 단원은 앞으로도 많은 미디어 제작 활동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1기 늘품 미디어 제작단의 박상근 단장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 시사 포커스 박윤경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네,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 각종 소비자 정보와 분쟁 사례를 알아보고 있죠. 강원 소비생활센터 최미숙 주무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이제 건강이라든가 체형 관리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네. 미세먼지 같은 것 때문에 대기질이 워낙 안 좋아서 실내에서 이용 가능한 뭐 헬스장이라든가 히트니스 센터 다니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네. 저도 회사 주변에 또 히트니스 센터 하나 생기고 보니까 그래서 저도 나도 한번 등록을 해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네. 지난주에 발표 자료를 보면요. 최근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가 된 헬스장 관련한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이라고 하면 1차 상담에서 해결이 안 돼서 넘어오는 거리거든요. 네. 그게 4,566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네. 서비스 분야 피해 다발 품목 1위를 차지를 했어요. 네. 서비스 분야 피해 다발 품목을 보게 되면 1위가 헬스장 관련된 거, 2위가 이동전화 서비스, 3위가 국외 여행인데 피해가 가장 서비스 분야에서 많은 그런 내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오늘은 이제 헬스장 관련한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주의를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헬스장과 관련해서 소비자 민원의 주 내용은 어떤 건가요? 예, 보통 헬스장 계약을 하게 되면 사업자가 할인율을 높여가지고 장기 계약을 유도를 하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계약을 했는데 소비자가 중도 해지를 요구할 때 할인 전 가격이라 그래서 소위 업체가 얘기하는 정산 가격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것을 기준으로 이용료를 정산해서 환급을 하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여기에 관한 불만이 가장 많았고요. 네. 소비자 피해 접수 건수 10건 중에서 9건이 계약 해지와 관련된 그런 민원이었습니다. 네. 말씀하셨지만 정말 그 할인율 때문에 그 장기 계약을 많이 하실 텐데 어려움 좀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사실 장기 이용 계약은 소비자가 할인된 계약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만 원인데 그러면 1년이면 120만 원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1년치 계약을 하게 되면 뭐 90만 원을 해주겠다, 네. 100만 원을 해주겠다 그러면 저도 혹하게 되고 계약 기간이 길수록 할인율이 크거든요. 네. 그런데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에는 할인 전 가격을 적용하고 할인 전에 정산 가격을 적용하고 위약금을 부과하는 그런 사업자 때문에 소비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네. 현재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하고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이런 거 보면은 본인이 납부한 금액을 중심으로 해지 환급금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반환 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소비자하고 사업자 간에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을 받아요. 네. 근데 계약서에 사업자가 뭐 해지 시에는 정산 가격을 준한다.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안 읽어보고 서명했다가는 정상 가격에 따라서 해지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사업자들이 이 기준 자체를 거의 따르고 있지 않아서 네. 예, 이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네.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좀 알아볼까요? 예, 계약 해지 관련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한 소비자는 PT 3개월 이제 이용 계약을 했거든요. 그리고 39만 원을 현금으로 내고 열흘 정도 다니다가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게 됐어요. 네. 그러면 위약금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39만 원에 대한 전체 금액의 10%면 3만 9천 원 플러스 열흘을 이용했다 그러면 하루 날짜 얼마 하루 얼마에서 열흘치만 이용만 빼고 나머지는 환급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업체에서 하는 말이 원래 한 달 정상 가격이 25만 원이었기 때문에 25만 원 하고 우리는 위약금도 10%가 아니라 20%다. 네. 뭐 받을 돈이 거의 없는 거죠. 예, 이렇게 해갖고 실랑이가 일어났던 건이 있고 네. 그다음에 또 뭐 위약금 과다 부과한 건데 이거 같은 경우도 전체 금액 42만 원 중에서 이제 소비자가 중도에 그만두게 됐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아주 굉장히 과다하게 위약금을 높이 부과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PT 이용권 같은 경우는 아예 PT 자체는 해지를 못하게 하고 타인에게 양도만 하게 해가지고 또 소비자가 불편하게 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 중도 해지할 때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피해 좀 사례를 좀 만나볼까요? 예, 어떤 소비자 같은 경우도 이제 이분은 6개월 이용 계약을 체결을 하고 42만 원 정도로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금액은 아주 참 저렴하게 계약 해지를 했죠. 근데 네. 다음 날 스피닝 프로그램에 한번 해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강습 내용이 부실한 거예요. 네. 그래서 하루 다니고 취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전체 금액에 대한 뭐 42만 원, 그 4만 2천 원 위약금에다 일일치 대금만 내면 되잖아요. 네. 근데 업체에서 하는 말이 계약서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 당신 서명한 거 봐라. 위약금 외에도 부가세 내야 되고 가입비 같은 추가 비용이 있다. 그래서 추가 비용을 소비자에게 더 요구를 하고 공제를 했던 네. 이런 게 이제 추가 비용 요구 사례인데 추가 비용은 주로 부가세를 소비자에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요. 가입비 명목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그 약속한 강습의 내용이 부실해서 불편을 겪는 소비자도 있다면서요. 네. 어떤 소비자 같은 경우는 1년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다니다가 PT 소개를 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PT 50회를 결제를 했는데 이분은 이제 특별하게 못 만들기로 해서 본인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떤 계획에 따라서 했거든요. 그래서 50회 PT 요금으로 297만 원 거의 300만 원에 가까운 금액을 내고 아주 개인적으로 유명하고 유능한 강사에게 개인 이제 레슨을 받기로 이제 트레이너를 붙였거든요. 그런데 네. 5회 정도 이용하고 이 트레이너에게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갑자기 담당 트레이너가 퇴사를 하게 됐어요. 예.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다른 트레이너한테 받게 되는데 굉장히 부실하게 관리가 되고 아주 불편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네. 소비자가 더 이상 안 되겠다. 나는 내가 애초 이렇게 비싼 요금을 내고 이 트레이너에 받기로 약속했는데 이분이 그만두면 그리고 그 다음에도 관리가 부실하니까 위약금 못 내고 해지하겠다 했더니 업체에서 하는 말이 헬스장 이용료는 반환 기준에 따라서 되지만 PT 같은 경우는 한 번 계약하면 우리는 무조건 환불이 안 된다. 차라리 본인이 그게 억울하면 다른 사람에게 돈 주고 팔아서 네. 다른 사람이 하도록 해라. 뭐 소비자가 아주 분통을 터뜨렸던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들이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할까요? 예. 저도 요즘에 우리 이제 사무실 옆에도 하나 그 오픈한 지 하루 이틀 된 이제 센터가 있거든요. 스피닝 네. 주로 전문으로 하는데 사무실에서 바로 1분 거리에 있으니까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퇴근하고 한번 들려볼까? 이런 생각이 있는데 한 1년 정도 이렇게 계약을 하면 좋겠다 하는데 저 예전에도 헬스클럽 이용하다가 한 달을 채 다녀본 적이 없어요. 네. 스스로 의지박약이라고 막 네. 이제 많이 자책을 하고 이랬던 시간이 있는데 아무튼 간에 한 달 요금을 제시를 하고 6개월, 1년 요금을 제시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조건 6개월이나 1년 계약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가격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충동적인 장기 계약을 했다 그러면 해지할 때 이보다 훨씬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네. 이 생각을 꼭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도 해지할 때 뭐 1개월이라든가 하루 1회 정상 가격 기준으로
이제 뭐 위약금을 산정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지를 잘 살펴야 되고요. 그리고 계약서 같은 경우는 특별히 왜 계약 해지할 때 카드 수수료를 부과한다거나 운동복 대금, 뭐 부가세 이런 추가 비용 공제 항목이 있는지를 보고 여기에다가 서명했다 그러면 계약서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네. 그런 부분을 각별히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될까요? 예, 많은 소비자가 이런 어려움을 겪어요. 오늘이 6월 25일인데 오늘 제가 헬스클럽에 해지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담당 책임자가 없어서 전화 연결이 잘 안 되고 밑에 직원들이 받았다가 뭐 이제 이러는 과정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고요. 네. 또 혹시라도 서로 실랑이 하다가 시간이 훌쩍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위약금 산정할 때 체육시설은 달 개념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루치 개념으로 하는데 이러다 보면 날짜가 훌쩍 지나서 위약금을 훨씬 더 많이 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네. 이용 일수만큼 요금을 내야 되니까. 그래서 계약 해지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든다 그러면 그냥 업체랑 실랑이를 벌이지 말고 바로 서면으로 통보하라는 거죠. 네. 내용 증명 등기 우편으로 서면 통보를 하면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생길 경우에 사업자랑 실랑이 벌이다가 서로 곤란하니까 이럴 때는 특별히 우리 소비자 센터 있잖아요. 강원도 소비생활센터 제가 근무하는 곳도 있고 강원도에 소비자 단체가 5군데가 있고요. 네. 아니면 제가 방송에서 늘 말씀드리지만 일상의 소비자 문제를 처리하는 일상질이 국번 없이 1372번으로 전화하셔서 바로 도움을 받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강원 소비생활센터 최민숙 주무관이었습니다. 네, 시사포커스 박윤경입니다.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오후 1시 반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